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진도가 너무 느리지만 방법이 없어요. 40대 직장인 둘이서 시간을 맞춰서 하는 리모델링 공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납니다. 이번엔 이렇게 강목으로 천장을 짜고 벽 작업을 좀 했는데요. 끝은 못 봤어요. 방이 2개니까 일단 석고보드 장면부터 보시죠. 석고보드는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저는 천장과 벽을 동시에 붙이고 페인트 마감을 예정 중이기 때문에 좀 큰 놈으로 장만했습니다. 36 사이즈라고 하면 900에 1800을 말하고 38 사이즈라고 하면 900에 2400을 말하거든요. 제가 가져온 석고보드는 36 사이즈입니다. 숫자에 눈뜬 분들이라면 사이즈 계산이 곱하기 300이라는 걸 눈치채실 거예요. 건축자재는 자단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벽이야 혼자 할 수 있는데 천장은 이렇게 둘이 안 들면 석고보드가 부러져 버립니다. 받침대를 만들어서 혼자 작업할 수도 있긴 하지만 틈새를 맞추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훨씬 많이 쓰게 되죠. 석고보드의 좁은 쪽 넓이가 900이고 중간에도 피스를 박아줘야 석고보드가 처지지 않기 때문에 강목으로 짠 천장 구조물은 450mm 간격으로 설치해줬습니다. 벽에는 팔에 힘이 빠질 때 하나씩 붙여놓은 거고요. 핵심 과제는 천장 작업이죠. 가운데가 좀 들떴는데 이 집이 직각이 맞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는 뭐 차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재를 준비해서 딱딱 맞추는데 방점이 있다면 대목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인정하고 메꿀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해서 딱딱 채워넣는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거는 석고보드용 대패입니다. 그냥 4cm 철각재를 그라인더로 얼기설기 썰은 건데요. 석고보드가 간격이 안 맞을 때 이걸로 쓱쓱 갈아서 미세하게 사이즈와 각도를 조정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대패 맞죠? 잠시 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장에 점검구라는 걸 만들어 넣어야 하거든요. 보통 티 안 나게 하려고 점검구를 아주 작게 만드는데 그래서 전기 설비나 비가 셀 때 집수리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아니까 어깨가 쑥 들어갈 정도로 널찍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먼저 강목으로 적당히 건장한 남성의 상반신이 들어갈 정도의 사각형을 짜줍니다. 그리고 직각을 잘 잡아준 뒤에 합판으로 턱을 달아주죠. 이 턱에 걸려서 천장에 이쁘게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석고보드를 붙일 거니까. 요건 등기구를 달기 위한 틀이죠. 이건 부목이고요. 이렇게 천장 구조물 사이에 올려놓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등기구 틀은 가급적 천장의 정중앙에 달아주죠. 부목으로 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 중간중간 어깨에 삼각근이 힘들다고 비명을 질러대면 잠시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빠져서 물만 마시고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노려보기 때문에 어깨를 안 쓰는 일을 해줘야죠. 샌드위치와 바닥 사이에는 폼을 뿌려서 채워주는데요. 같은 스티로폼 재질을 사용합니다. 어차피 불 때면 환경 파괴니까 이렇게 건축 현장에 재활용하는 거죠. 최대한 가득가득 채워주고 나서는 폼을 깊숙이 찔러 넣어서 빈틈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보일러를 떼도 춥고 벌레들이 오가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죠. 기왕 어깨를 쉬는 김에 벽에 한 장 좋습니다. 사람이 한번 쉬기 시작하면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어지는 거죠. 뭐 이쪽 벽은 석고보드를 대는데 위쪽이 뜨죠. 이게 메뉴의 합판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집이 대충 한 40년쯤 전인 군사정권 시절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것도 정식 건축가가 지은 게 아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지은 소위 야매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직각이 맞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 말이 섞이긴 했지만 현장 용어로 가네가 다 나갔네 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중간에 점검하는 척 들어가서 여기저기 줄자를 대보면서 가네가 다 나갔네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얘기하시면 인테리어 업자가 매우 긴장할 겁니다. 두 번째 방 천장 구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3cm 강목으로 엮어서 구조를 대줬고요. 간격은 앞에 방과 마찬가지로 45cm 간격입니다. 아래에 댄 합판은 벽장이나 싱크대 상부장을 붙이기 위한 거라서 벽가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굳이 저렇게 넓게 붙일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곧게 뻗은 강목을 골라서 붙여줘야 천장이 꾸불꾸불하지 않고 평평하게 작업하기 쉬운데 아무리 골라도 강목은 강목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있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석고보드 붙일 때 정말 애먹이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철제 프레임으로 하길 권하는데 문제는 언제나 본이죠. 직각으로 맞춰서 천장 구조를 마감했어요. 저 끝단에 보강으로 엉성하게 엮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죠. 나무가 짧아서 저런 게 아닙니다. 강목으로는 수평을 맞추기가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공사를 안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저래가지고 어디 힘이나 받겠나 싶으시겠지만 어차피 천장은 등기구 한둘 정도 달고 나면 중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래놓고서 여기에 샹들리에 같은 걸 달면 몰살이야. 간격을 보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석고보드를 한 장만 먼저 붙여봤어요. 저 끝에 줄자가 움직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장의 수평을 잡기 위함이죠. 혹시나 이 공사를 자재만 사서 혼자나 가족 간에 시행해보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벨기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수동 레벨기와 먹줄을 이용해서 벽에 수평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레벨기로 사방 벽을 두르는 선을 돌린 다음에 천장에 대놓은 강목에 줄자를
줄자를 겁니다. 줄자에서 손을 떼어야 중력에 의해서 땅과 천장의 높이를 정확히 잴 수 있어요. 줄자가 레벨기에 레이저를 가리면서 줄자에도 레벨기에 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천장부터 줄자에 그어진 레이저 선까지의 길이가 모두 똑같도록 천장 강목을 누르기도 하고 들어올리기도 하면서 맞춰주면 됩니다. 참 쉽죠? 물론 섞여있는 구조의 특성상 한쪽을 들면 반대쪽이 내려가고 또 내리면 반대쪽이 들려 올라가고 하면서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되죠. 그걸 해결하려면 사방 모서리를 먼저 완벽하게 맞춰서 튼튼하게 고정해주고 점차 등기구를 다는 방의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길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혼자 하기에는 정말 힘든 과정이고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한데, 숙련자라면 또 혼자 못할 것도 없는 딱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천장 구조물의 수평을 딱 맞추고 나서는 이렇게 석고보드를 한 장씩 발라주면 됩니다. 첫 장은 좀 빈틈이 있어도 괜찮아요. 딱딱 들어맞게 만드는 건 두 번째 장에서 해주면 됩니다. 낭만적이죠? 무슨 촬영 효과를 준 게 아닙니다. 석고가루예요. 이래서 막노동판에는 막걸리가 필수입니다. 천장에서 힘 좀 쓰느라 어깨 삼각근이 지쳤다면 다시 바닥을 기어다닐 차례입니다. 그 사이에 부풀고 굳어진 폼을 간격에 맞게 잘라내야 하죠. 그냥 막 자르면 안 되고 가급적 샌드위치 판과 라인을 맞춰서 잘라내줘야 빈틈이 최소화됩니다. 저 스티로폼들은 버리지 않아요. 잘 모아뒀다가 다음 방에 폼을 쏠 때 다시 사용됩니다. 폐기물과 재활용을 잘 분리해야 지구도 살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낄 수 있죠. 창문 주변에 쌓아놓은 폼도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때 빈틈이 발견되면 다시 폼을 쏴서 굳혀줘야 됩니다. 단열은 창문보다 창문틀 고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좌우하더라고요. 여기서 폼을 빽빽하게 채우지 않으면 장마철에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하고 물이 넘어오기도 하죠. 바닥폼이 싹 정리됐습니다. 이거하고 땀나요. 여기는 뭐 거의 조각 수준이죠? 이제 바닥에도 합판을 대줍니다. 몰딩을 붙일 수도 있고 걸레바지를 달 수도 있는데, 추가로 부착물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엔 합판으로 삥 둘러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 뜯고 새로 하려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이쪽엔 구석을 지나는 파이프 틈을 잡느라 깜빡하고 실리콘을 안 발랐네요. 주말에 가서 뜯고 새로 붙여야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고서 좋은 게 제가 작업한 공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나중에 복귀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게 정석입니다. 먼저 실리콘을 쭉쭉 발라주고 합판을 대서 높이를 잡고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서 위치를 정한 뒤에 피스를 박아서 마감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돈 받고 일하는 현장에서는 실리콘으로 낙서하고 있으면 감독이 와서 엉덩이를 걷어찰 거예요. 이렇게 상부 하부 모두 합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싱크대 상부장을 붙일 것 같아서 상부엔 합판을 더 넓게 대줬죠. 석고보드나 합판이나 가격이 거기서 거기니까 아낄 필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합판을 넉넉히 대주는 게 좋죠. 일전에 만든 연결 통로는 랩핑을 안 해놔서 다 까지게 생겼습니다. 벽체 작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600방으로 싹 갈아내고 한 번 더 도장 작업을 해줘야겠네요. 작은 단층 건물이지만 일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에요. 처남이 갑자기 나타나서 촬영도 못하고 안방 천장 석고보드 작업을 했어요. 좀 찍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처남은 바쁘다고 일이나 하렵니다. 막 찍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은 초상권을 소중히 여기니까. 1차 석고보드 작업은 약간 빈틈이 벌어져도 괜찮지만 2차로 올릴 때는 최대한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퍼티로 덮어줄 수는 있지만 일을 줄여놓는 게 유리하죠. 게다가 내부에 강목 구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먹줄로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에 맞춰서 피스를 박아야 석고보드를 짱짱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강목이 휘어져 있다는 거죠. 이래서 웬만하면 천장 구조물은 철제 프레임으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초보라면 더더욱이 철을 권해요. 처남이 한눈 파는 사이에 냉큼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되도 않은 징검다리와 현장에서 급조한 지지대로 석고보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더위에 이 좁은 방에서 남자들이 아주 오붓합니다. 하나씩 벗어던지다가 다 벗게 생겼어요. 점검구를 제외하고 안방의 천장 작업이 끝났습니다. 석고보드 작업만 끝났고 퍼티 작업을 더 해줘야 도배를 하든 페인트를 바르든 할 수 있죠. 그래도 빈틈이 많이 줄어서 좀 봐줄만 하죠. 구석 쪽은 직각이 안 맞아서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집은 업자들이 정말 싫어하죠.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더 써야 하고 자칫 틀리면 자재 날리고 욕만 먹으니까. 안방 천장 공사만 마치고 처남은 바쁘다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이 가운데 방이 남아있는데 나도록 어쩌라고. 그래도 뭐 벽 작업하면서 다음 스케줄을 또 잡아봐야죠. 언제 완공이 돼서 짜잔하고 공개할지 모르겠네요.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끝은 볼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I tried to get you up. Guess I was just obsessed with you. Ooh, or maybe not.